자,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편씩만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제 구독자분께서 한 가지 제보를 좀 해주셔서 겸사겸사 기업 알아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기업은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입니다. 멜라토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사가 뜨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랑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에 기반한 정보니까요. 네, 잘 가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언급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관계사별 이슈에 이 정도로 짧게 다뤘었습니다. 지분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업력을 가지고 있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로 짧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니스트 바이오제약 관련해서 그룹이 총 3가지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오고요. 먼저 이니스트팜, 그리고 이니스트 ST, 그리고 이니스트 바이오제약,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니스트팜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니스트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이고요. 2000년부터 의약품 원료의 개발과 합성을 위해 설립을 했고 다양한 이러이러한 원료를 공급 중이다. 쭉쭉 내려가고 연매출 300억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니스트 ST 오송 공장, 여기는 이제 이니스트 ST 자체가 원료약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송 공장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API를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합니다. KGMP나 일본, 유럽 등 국제적 GMP 규정에 부합하여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생산 캐파는 대지 면적 7,400제곱미터, 시설 면적 3층 건물의 9,700제곱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니스트 ST 음성공장 보시겠습니다. 둘 다 충청북도에 있어요. 음성공장은 고품질 원료 생산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고 좀 더 늦게 설립됐으니까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 500억 이상 매출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혈관 제제나 고품질, 고부가가치 원료를 개발하고 국내랑 국외에 수출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커요. 오송 공장보다 한 2배 가까이, 2배 이상 더 큽니다. 대지 면적이 16,700제곱미터에 시설 면적이 6,300제곱미터, 그리고 API를 위한 시설 면적이라고 하고요. 생산 능력은 연간 210톤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이니스트 ST는 연매출 650억 정도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니스트 팜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2배 이상이 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입니다. 향남에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고요. 완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첨단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시간당 9만 정을 타정할 수 있는 고속 타정기, 유동층 건조기, 하이스피드 믹서, 자동 코팅기 등의 최첨단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GMP 규정에 부합하는 최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지 면적이랑 시설 면적은 맨 처음에 오송 공장이랑 똑같아요. 7,400에 9,700. 그 다음 제품 라인 보시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태블릿, 캡슐, 시럽, 크림, 그리고 연고 등 연고 약 225종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이 판매 중인 제품 라인에 엄청 뭐가 많아요. 이것저것. 그 다음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보시고 국내 특허 신약에 대한 새로운 제조 방법 검토에 착수했고 알코올 해독약, 그리고 노인성 치매 치료제,
그리고 성인병 치료제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부터는 전부 이니스토 바이오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완제 약품 생산, 그리고 OEM, 위탁 생산, 그리고 해외 수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완제 약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용 고형제, 내용 액제, 연고 크림제가 있고, 내용 고형제는 1년에 6억 정 정제를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질 캡슐은 1년에 1억 5천만 캡슐, 건조 시럽은 1년에 250보틀씩을 생산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내용 액제는 1년에 병과 스틱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0톤, 그리고 연고 크림제는 1년에 600톤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 생산 보시겠습니다. 제품 유형으로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외품 등이 있고, 제품 제형은 정제, 경질 캡슐제, 크림제, 연고제, 시럽제, 과립제, 분말 시럽제 등이 있습니다. 제품 포장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정제 캡슐 포장, 스틱 포장, 사면 포장, 병 포장, 앰플 포장 등 상당히 여러 포장이 가능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수출을 보시겠습니다. 수출 지역은 주로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볼리비아, 나이지리아고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니스트 ST 음성 공장에서 하고 있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은 이렇게 아시아 쪽 위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볼리비아랑 나이지리아까지. 그 다음 수출 검토 지역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페루, 우크라이나, 필리핀, 중동까지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표 제품은 콜린 알프세레이트, 오셀타미비르, 아픽사반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르 이런 걸로 끝난 거는 보통 항암제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색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연역을 또 가져왔는데요. 2016년 9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으로 상호 변경이 됐고, 2016년 8월 이니스트 3사가 동천동 본사 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2017년 2월 인천 영업 사무실이 개설되고, 17년 6월 일반의약품 라비진 크림, 8월에 라라올라, 11월에 이니포텐이 출시됩니다. 그 다음 17년 12월에 광주 영업 사무실이 또 개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관련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들 때문에 가져왔어요, 오늘 자료를. 제일 최근 기사는 10월 2일 조선일보 어제자 기사고요. 투자와 M&A를 통해 경계에 넘나드는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 회사 이렇게 해서 떴고, 바이오 기업 제약사 인수로 수의공과 제조 시설 확보, 비보존 계열사 루미마이크로,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인수, HLB 그룹도 최근 메디포럼 제약 인수. 이 목적은 안전적 수익원을 확보하고 의약품 제조 시설 확보를 위함이다. 9월 25일 약 일주일 정도 전 기사를 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이슈로 헐값 매각, 연매출 626억 규모, 비해 저평가 지적. 연매출이 626억 규모인데 급성장했는데 609억 원에 매각됐다. 헐값이다. 루미마이크로가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약 90% 지분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임시 주총을 하고 비보존 측 이사 3인과 감사 신규 선임을 계획하고 있다. 루미도 10월 22일 임시 주총을 열고 서면 변경과 박홍진 부사장의 사내 이사를 선임을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니스트 그룹의 핵심 회사이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제일 높았죠.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영업사원의 제보를 토대로 4번에 걸친 리베이트 의혹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룹이 올해 초부터 매각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월 임시 주총 전후로 루미마이크로와 합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 9월 23일 기사 보겠습니다.
멜라토닌 성분 제제 열품목 무더기 허가라는 제목으로 떴고요. 이 기사는 좀 부족해서 제가 좀 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최근 허가된 멜라토닌 성분 제제가 12종류더라고요. 9월 22일, 23일에 이 기사에는 10개로 해서 몇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먼저 기사 내용 볼게요. 건일제약의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 서방정 성분명 멜라토닌의 제네릭이 대거 허가됐다. 그 어떤 몇 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업체에서만 팔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른 회사들이 복제약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마더스 제약과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에서 생산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첫 멜라토닌 제제이다. 오리지널인 서카딘 서방정이 매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결과이다. 2016년 40억, 17년 46억, 18년 56억, 19년 65억, 1년에 한 10억 정도씩 한 10에서 한 20% 정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수면제와 달리 비항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서방정이에요. 서방 하다가 서방님 노래 불렀어요. 저 혼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SK케미칼,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아이월드 제약, 마더스 제약, 동광제약, 대웅바이오, 하나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한림제약, 건일제약, CMG제약, 펜믹스 토탈 17개 제약사에서 제품명 하나씩 이렇게 해서 멜라토닌 성분 제제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올해 3월 2일까지 허가 난 품목들만 해도 전부 이렇게 스위스 업체에서 생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 9월 22일, 23일 날 허가된 12종류 얘들은 전부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에서 6개, 그리고 마더스 제약에서 6개, 이렇게 총 12개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회사 그 공장도 역사가 엄청 깊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코로나 치료제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멜라토닌은 수면제예요. 수면제. 예.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기사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오늘 나온 기사고요. 트럼프의 코로나 치료제는 리제네론, 아연, 비타민 D, 멜라토닌 이 제목으로 기사가 떴어요. 그러다 비타민 D도 코로나 치료제. 예, 그게 아니고 코로나로 이렇게 입원을 하면 사람이 꼭 그 병에 대한 치료제만 이렇게 투여를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한 10일, 20일, 뭐 한 달, 2달 이렇게 입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제, 뭐 노말셀라인, 뭐 여러 가지 약품 아닌 약품을 투여를 할 것이고 뭐 그러겠죠. 그 중 하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볼게요. 입원 전에 이미 리제네론의 3상을 진행 중인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 폴리클로날 항체 칵테일 8g이고요. 이게 메인 치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이거 외에 아연, 비타민 D, 파모티딘, 멜라토닌, 그리고 1일 용량의 아스피린까지.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이 심장 그 혈액순환 잘 되게끔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매일 먹어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제니까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면역을 증강시켜서 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 그거 맞죠. 예. 이렇게 잠을 잘 자게 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푹 자게 하니까 이렇게 대통령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면을 하면서 바이러스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도록 뭐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투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모티딘, 비타민 D, 아연까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로로킨 요법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할 때, 치료제라는 말은 안 쓸게요. 치료할 때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관련 제약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뭐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당장 월요일부터 폭등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막 확 올랐다가 쑥 빠지고 막 그런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뭐 이런 뉴스 가지고 막 불나방 같이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우를 저지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기업 알아보기 특집 시간이었습니다.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멜라토닌의 엮이나?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